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15주 차에 기말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과의 수업 시간 중에서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저녁 8시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대면 시험을 보게 돼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번 14주차 수업 시간에 기말고사 대비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풀어보는 문제들 중에서 주관식이지만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문제들 중에서만 출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절대평가하다 보니 여러분 점수가 높아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에 불참하시면 F학점 나갑니다. 꼭 참석해서 시험지 꽉꽉 채워서 정답을 제대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문자열 처리 관련입니다. 입력한 문자열에서 숫자,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한글, 그리고 기타 문자를 세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힌트로는 각 문자에는 고유 번호가 할당되어 있으며 ORD 함수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고유 번호라는 것은 코드를 말합니다. 문자 표준 코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코드는 숫자들 중에서는 0부터 9까지 숫자가 있을 때 1년의 숫자로 되어 있고 0보다 2가 또는 0보다 1이 더 큰 숫자입니다. 대문자 A보다 대문자 B가 큰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대문자 B보다 대문자 C가 더 큰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A가 또는 소문자 A가 어떤 숫자인지 몰라도 이 ORD 함수를 써서 충분히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 예를 보면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IT 쿡북 열공하자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현재 대문자 2글자, 3글자, 4글자에서 대문자 4개, 소문자 6개. 자, 숫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0. 그리고 한글은 열공하자 해서 4글자. 그 다음에 기타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세고 있는 영문, 대문자, 소문자, 한글, 그 다음에 숫자를 빼고 나머지죠. 그래서 띄어쓰기 하나, 띄어쓰기 하나, 그리고 또 띄어쓰기 하나, 그리고 웃음 표시, 꺽쇠 표시 2개. 이렇게 해서 5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솔루션을 살펴보면 일단 하나, 2개 세야 될 것들이 각각 숫자 세기, 그 다음에 소문자 세기, 대문자 세기, 한글 세기, 기타 세기. 그래서 카운트 약자 CNT를 써서 이렇게 세서 개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거를 초기화로 0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코드를 NUM, CNT equal 0 각각 0을 해도 되고요. 솔직히 파이썬에서는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되죠. 그래서 누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초기화를 통해서 프로그램 하는 게 지향하는 바입니다. 자, 문자열을 입력하세요라는 출력문을 통해서 입력을 받아들였는데요. 이게 항상 계산을 할 때는 인트로 다시 바꿔서 계산을 했지만 이번에는 문자열 그대로 처리할 것이므로 input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instr로 읽어진 다음에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 처리를 하는데요. 문자열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문자마다 검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instr에서 0번 방부터 그 전체 끝까지 하나하나를 ch에 담아서 ch를 검사하는 거죠. 포문에서 어떤 몇 번 반복을 수행하는지가 정확하게 횟수가 결정되었을 때, 즉 1부터 100까지
3개씩 증가한다거나 이런 식의 쓸 때는, 또 다시 말하면 그 뒤에 숫자가 나올 때는 in range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열이 나오거나 또는 리스트가 나올 때는 in range에서 range를 빼고 in만 사용을 합니다. 자, ch를 판단문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ord를 함수를 거치면 특수 코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ord ch가 대문자 A의 ord 값보다 크거나 같고 대문자 Z의 ord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대문자 A와 대문자 Z 사이에, 물론 A와 Z 포함이죠. 그 사이에 있는 대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대문자이기 때문에 어퍼시엔트를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소문자 A와 소문자 Z 사이에 있으면 로월 시엔트를 하나 플러스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숫자도 세고 있고 그 다음에 한글도 세는데요. 특이한 경우가 숫자를 나타낸다고 그래서 0, 9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문자 코드 값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0이 쌍따옴표나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 처리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은 가, 그리고 히읗에 히읗 받침에서 힛, 이렇게 경계선을 삼아줬다는 것도 유심히 보십시오. 그런 후에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 값을 몰라도 ord 함수를 써서 이 코드가 1년으로 되어 있다는 그게 착안해서 이렇게 표시하면서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함수 관련한 문제인데요. 여기는 DEF하고 보니까 이 두 줄은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리어부터 이제 본문 문장이 되겠는데요. 에리어를 10.0을 주고, 자, calculate area 해서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10.10이 함수 호출할 때 레디어스의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레디어스에는 10.10이 되고요. 자, 에리어는 3.14 곱하기 10.10 곱하기 2 해서 계산이 돼서 에리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린트 에리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df하고 만든 함수 안에 있는 에리어와 본문에 있는 에리어, 이 둘 중에 어떤 걸 참조해서 출력을 하느냐, 또는 이 본문에 있는 에리어와 함수 안에 있는 에리어가 똑같은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 변수, 전역 변수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df하고 있는 에리어는 전역 변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df라고 선언된 함수 안에서만 사용한 에리어입니다. 그래서 calculate 에리어의 에리어가 되겠고요. 외부에 있는 이 에리어는 본문의 전역 변수 에리어가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할 때는 calculate 에리어 해서 값은 에리어를 구했지만 프린트하고 출력할 때는 본문에 있는 에리어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안은 10이 되겠습니다. calculate 에리어에서 계산된 결과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 df하고 선언된 함수 안에 있는 에리어를 전역 변수로 글로벌로 써서 전역 변수를 만들어 줘야지만 같은 동일한 에리어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숫자와 산술 연산자, 그 중에서도 MOD 연산자, 모드 연산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연산자 빼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입력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를 되돌려주는 함수를 작성해라. 그리고 테스트하시오. 함수 이름은 calcul이라고 정해졌고요. 테스트 문장도 하나, 두 개를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선언하고 그 아래쪽에서 이 문장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 결과에서 프린트 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 줄이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숫자를 먼저 받아서 산술 연산자를 또 받아서 매개 변수 3개짜리고요. 그리고 calcul이라는
함수 이름이 되겠죠. 어떻게 함수를 선언하는지 봅시다. 자, df하고 함수 이름을 쓰고요. 매개 변수가 분명히 3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버1, 넘버2의 의미로서 n1, n2 이렇게 주고 오퍼런드, 즉 연산자의 의미로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트의 의미로서 op라고 줬습니다. 호출할 때는 당연히 숫자 2개를 주고 연산자를 줘야겠죠. 그래서 호출 부분에서는 3과 10을 주고 플러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는 3 플러스 10은 이렇게 출력하도록 만들었고요. 20 나누기 3은 이렇게 출력하도록 만들고 캘큘에서 함수 호출할 때 20과 3과 나누기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 2개가 입력이 되고 연산자가 입력이 되는데 연산자를 비교해서 그 연산자에 따라서 계산을 리턴하면 되겠죠. 이때 else if 쓰셔도 되지만 이거는 구간이 아니고 정확하게 떨어지는 상황들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항목을 검사할 때는 이 부분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이거는 문자니까 이렇게 쌍따옴표나 따옴표로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같다라는 것은 이퀄이 하나가짜리가 아니고 2개짜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리턴하고 플러스를 리턴하고 마이너스를 리턴하고 곱하기 나누기 각각 그렇게 리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또다시 함수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2개의 자연수 n부터 m까지의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간단히 프로그램 구조를 작성했습니다.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폼은 써서 n부터 n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3단계를 통해서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 또한이 3단계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 1부터예요. 1부터 m까지입니다. 여기서 볼 때 n부터 m까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2개는 같겠지만 절대 n이 m보다 크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 1이 있다면 n이 있을 거고 m이 있겠죠. 이렇게 크고 작은 단위를 일직선상에 놓는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부터 m까지 합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m까지 합을 구하는 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부터 m-1 그러면 n이 여기라고 했을 때 m보다 적게까지 1부터 이만큼을 합계를 구하는 걸 2번이라고 한다면 m부터 m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빼면 m부터 m까지의 합계가 나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기서는 구하고 있고요. 자, 1번, 2번 둘 다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점에서 마지막 그 도착점까지 합계, 2번도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매개 변수의 차이가 좀 달라질 뿐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복 코드로 보고 중복되는 부분을 함수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funca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함수는 이 덧셈만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3단계를 모조리 해결할 수 있는 함수는 솔루션 함수입니다. 읽어보면 n부터 m까지의 합을 반환하도록 이게 결과잖아요. 솔루션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위 구조를 참고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펑션 a라는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코드가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초기 코드의 빈칸을 알맞게 채워서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실행 결과가 예를 들면은 5부터 10까지의 자연수 합은 뭐입니다. 이렇게 출력되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그라미 1번, 2번에 알맞는 곳을 쓰면 되는데요. 이게 보면 함수예요. 그래서 솔루션 함수는 최종 m부터 m까지의 합계를 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솔루션 중에서 1단계, 2단계에서 쓰이는 것이 펑션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1단계 거 sum to m 즉 1부터 m까지 합계를 저장하는 변수라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sum to n은
1부터 n까지 n-1까지 그 합계를 구해서 저장하는 변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1부터 m까지 즉 sum to m에서 sum to n을 뺀 것이 answer, 최종 결과 answer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return answer 해서 이렇게 결과에는 answer가 오겠죠. 자, 그러면 그 1부터 m까지 합계를 구할 때 호출되는 함수가 펑션 a 하고 나서 매개 변수로 m을 줬습니다. 경계값만 준 거죠. 자, 펑션 a 또에서 n-1까지 합계 구할 때 n-1을 경계값만 줬습니다. 자, 그러면 펑션 a로 가보겠습니다. 이 경계값이 k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1부터 10까지 구한다. 그러면 펑션 a 1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k가 10이 되겠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해 봅시다. 자, sum을 0으로 놓고 포문을 이용해서 I in range니까 i는 우리가 합계를 구하니까 1부터 어떻게 돼야겠어요? 1부터 자, k까지 10까지 파이썬에서는 포문을 구성할 때 경계값이 항상 하나 적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k만 쓰게 되면 9까지 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k 플러스 2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쉼표 찍고 하나만큼 증가되면서 더해야겠죠. 그래서 1. 그리고 이 앞에 있는 1과 뒤에 있는 1은 생략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 답은 1, k 플러스 1, 1 해도 되고요. k 플러스 1이라고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작 더해지는 것은 k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i가 1이 됐다가 i가 2가 됐다가 i가 3이 됐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i가 k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왜? k 플러스 1보다 하나 적게 움직여야 되니까 k까지 더해지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i가 변화되면서 sum에 i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k 플러스 1 i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정답이 1, k 플러스 1 그 다음에 1 이것도 정답이고요. 1, k 플러스 1도 정답입니다. 뒤에서 하나씩 증가되는 거는 생략 가능하다고 배웠잖아요. 이번에는 파일 입력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소스 코드라는 것은 지금 py로 저장되는 파이썬 파일이 소스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와 같은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data.txt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열어서 한 번에 읽어서 리스트 인 리스트에 저장한 후 화면에 한 번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출력한다는 것은 라인 단위로 읽는 게 아니고 진짜 한 번에 몽땅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쓸 필요는 없겠죠. 일단은 크게는 파일을 열고 파일 처리하고 파일을 닫아 주셔야 됩니다. 파일을 열을 때는 op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열어주시고 파일이 열리면 파일의 첫 번째 주소가 반환이 됩니다. 그 반환된 것을 inFP가 inFP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주소를 갖고 있다는 뜻은 가리킨다는 뜻도 됩니다. 일단 inFP라는 파일 포인터로 이제 운행을 하시다가 자, 처리를 다 하고 나면은 그 파일 포인터를 close에서 반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용에서는 읽고 쓰게 하면 되겠죠.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써야 되기 때문에 포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서 in 리스트에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in 리스트 equal 그 다음에 in 파일 in fp readlines입니다. readline은 한 줄씩 라인 단위로 읽는 함수가 되겠고요. readlines s가 붙으면 한 번에 몽땅 읽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 때 여기가 문자열, 쉼표 문자열인데요. 처음 문자열은 파일의 경로부터 시작된 이름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파일을 열기 위한 모드입니다. R로 열어주면 읽기 전용이고 W로 열어주면 쓸 수 있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A로 열어주면 append 하면서 쓰는 거긴 쓰는 겁니다. 근데 W는 덮어쓰기를 해버릴 것이고 A는 append의 약자로서 뒷부분에 이어 붙여가면서 쓰기를 합니다. 이진 파일은 아니기 때문에
RWA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폴더에 있기 때문에 경로를 저장할 필요가 없이 상대 경로를 저장한다는 것은 절대 경로일 때는 드라이브 명부터 쭉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객체 지향 관련 프로그램을 3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애니멀 클래스를 선언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거는 객체 생성까지는 없고 선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선언은 클래스하고 선언을 할 거고요. 현재 질문에서는 애니멀이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한다. 그게 규칙입니다. 자, 속성과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속성에는 이름을 저장하는 name, 그리고 나이를 저장하는 age가 있다. name은 동물이라고 초기화하고 age는 0이라고 초기화한다. 자,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생성자를 작성하시오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속성에서 정의하시면 됩니다. 메소드는 먹이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뭐뭐뭐를 먹습니다 라고 출력하는 eat 메소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매개 변수로 받았다면 물고기를 먹습니다 라고 출력하는 그런 메소드가 하나 필요하고요. 매개 변수로 받은 이름, name이죠. 이거를 속성에 있는 name에 저장시켜주는 setName 메소드가 있다. 매개 변수로 받은 나이를 속성 age에 저장하는 setAge가 있다. 속성 name의 값을 되돌려주는 getName이 있고 속성 age의 값을 되돌려주는 getAge 메소드가 있다. 우리가 메소드에서 set이라는 걸 앞에 붙이게 되면 매개 변수로 넘어온 것을 어디 변수에 저장하는 거고요. get이란 말이 붙으면 사용자가 알고 싶어서 조회를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수 입장에서는 조회를 하니까 되돌려줘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이 set이 붙는 것들은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매개 변수가 반드시 있어서 어디 속성을 채워주는 것이고 get이 붙은 메소드는 매개 변수가 있는다기보다는 리턴문이 있어서 어떤 값을 되돌려서 사용자가 get 할 수 있게 해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솔루션을 보게 되면 클래스라는 용어를 쓰시고 애니멀을 앞자리 대문자로 해서 타이핑하고 콜론을 치게 되면 클래스 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name하고 age가 속성이고요. name은 동물로 초기화를 시켰고 age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들이 eat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했죠. 메소드는 제가 여기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오탈 쳤네요. 메소드 할 때 어이죠. 제가 좀 늦게 하다 보니 자 def 하면서 메소드를 정의하는데요. 함수로서 정의하고 있는 건데 eat라는 메소드 이름 가로 열고 매개 변수 푸드가 들어온다면 출력할 때 푸드를 먹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그 클래스 eat 매개 변수 eat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etName 또는 setAge는 매개 변수가 들어오는데요. 외부에서 이름을 넘겨주고 age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나는 이 받은 값을 현재 속성에 있는 이름 name과 age에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set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메소드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속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 self를 써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self.name에 외부 변수, 매개 변수로 넘어온 name을 저장해라. 그리고 self.age에 외부 그 매개 변수로 들어온 age를 저장해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get 같은 경우는 현재 클래스에 있는 속성의 값을 리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속성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self를 매개 변수로 갖습니다. 그리고 return하고 self.name self.age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하면 됩니다. 문제 6번에서 즉 앞에 만들어 놓은 그 애니멀 클래스를 말하는 겁니다. 6번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에 동물 객체를 만드는 코드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코드를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자, 동물 객체를 만든다는 것은 인스턴스 객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yDog이라는 객체를 생성하시오. 그리고 new 연산자 써서 만들기도 하는 그 자바에서는 그렇게 만들고, 여기서는 그 생성자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데 괄호가 있는 걸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myDog의 네임을 강아지로 설정하고 나이를 3으로 설정하시오. 그리고 일단 이 myDog이라는 것은 인스턴스 객체 실체화가 된 거고, 이 myDog점하고 클래스에서 정의한 get, set, name들 다 쓸 수 있고, get age, set age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myDog의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시오.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하시오. 출력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이니까 강아지로 아까 세팅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강아지의 나이는 3살로 세팅해놨기 때문에 3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클래스 애니멀이 그대로 위에 상단에 있어야 됩니다. 솔루션 파일을 작성할 때는 아까 작성했으니까 필요한 것만, 그게 아니고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애니멀이 있고 그 아래쪽에서 객체를 생성해야겠죠. 그래서 myDog하고 이게 애니멀 똑같은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죠. 그리고 가루가 붙었어요. 이거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메소드에 속합니다. 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yDog을 생성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 myDog이라는 실체가 생기게 되면 myDog점 하면서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tName에서 강아지로 세팅해 주고요. setAge에서 3살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출력할 때는 get 하는 걸 이용해서 자 getName 그리고 myDog.getAge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플러스로 연결자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 줄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age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str로 바꾸어서 플러스를 써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쉼표를 찍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띄어쓰기가 나와서 좀 볼 때 부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문제 6번에서 선언한 클래스를 상속받는 bird 클래스를 선언하시오. 다음 조건에 맞도록 클래스를 선언하시오. 속성에는 새의 색을 나타내는 컬러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제일 상단에 써주는 내용인데요. 클래스하고 bird를 쓴 후에 가로 열고 상속을 해준 부모 클래스를 쓰면 됩니다. 그 속성에 있는 컬러 값을 되돌려주는 getColor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bird 클래스에 이렇게 정의가 끝나면, 선언이 끝나면 인스턴스 객체에 mybird를 생성해라. 그럼 myBird equal bird 가려고 닫고 이렇게 되겠죠. mybird의 이름은 파랑새라고 설정하시오. 그러면 파랑새는 이름이잖아요. set name 불러서 파랑새라고 주면 되겠고요. 자, 메소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하시오. 파랑새는 이거는 새 이름이니까 그 set name에서 해왔던 그 파랑새잖아요. 그리고 파랑색 이거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0은 age죠. 그래서 우리가 속성을 물려받은 속성까지 다 사용을 해가면서 출력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솔루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클래스 애니멀 클래스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아래 bird, 자, bird라고 쓰고 가로 열고 애니멀을 쓰게 되면 애니멀로부터 상속받는 bird 클래스가 됩니다. 자, 컬러는 파란색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함수 2개가 있는데 set color, get color가 있습니다. 아까 조건에서 분명히 말을 있었어요. 여기 보면 set color, get color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set color는 그 셀프에서 현재 그 존재하는 속성에 이 컬러로 들어온 것을 넣어주면 되고요. get color는 사용자가 알고 싶어서 부르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되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self.그 컬러
이거는 참 여기는 일자가 아니고 제가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캡처를 해서 이 일자처럼 보이네요. 이거는 커서입니다. 커서. 자, my bird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my bird는 bird 객체죠. 그래서 bird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게 생성자. my bird 점 이제 생성이 됐으니까 점하면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쓸 수 있는데 파란색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setName을 썼습니다. 이 setName은 bird 클래스의 것이 아니라 animal 클래스의 것이죠. 상속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력문이 길어서 제가 화면에 담기 위해서 두 개의 출력문으로 나눴습니다. 이거 한 줄에 쑥 쓰시면 end 쓸 필요도 없겠죠? 이거 쓸 필요 없고 한 줄에 쭉 들어가겠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 다음과 같이 이제 그 구현 코드를 쓰시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따져줘야 될 것은 기말 시험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버튼이 있다는 거. 바로 옆에는 한 줄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상자에 OK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상자에 OK가 써진다는 것은 이 상자 안에 글씨를 OK를 인서트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벤트 처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코드는 굉장히 간단하죠? from tkinter import 전체 코드 이걸 넣어주시고, 자, 기능 우리가 클릭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능은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기능은 함수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로 클릭이라고 이름을 줘봤습니다. 그리고 entry.insert라고 했는데 이 entry가 뭐냐면 한 줄 입력할 수 있는 상자. 그래서 entry에 insert를 하는데 0번 방부터, 그러니까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첫 번째부터 OK를 넣어라. 이거는 함수는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호출될 때 실행이 되는 거라 그러한 의미만 알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윈도우를 만들겠죠. 그리고 이 윈도우 만든 문장 그냥 에어브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T가 대문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가 만들어지면 윈도우.title에서 윈도우의 제목을 세팅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위에 썼던 이 기말고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자, 버튼에서 그 버튼을 만드는데 윈도우 안에 만들고 텍스트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고 써지는 버튼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커맨드 하고 나서 클릭, 이거는 이벤트 명령이 클릭이라는 명령이, 그러니까 커맨드에서 클릭이 되면 뭐가 불러와지냐면 클릭이라는 기능이 불러와지도록 해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버튼이기 때문에 커맨드 속성은 클릭됐을 때란 뜻이고요. 이 클릭이라는 메소드는 아까 봤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버튼 점 그리드에서 우리가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표현하게 보면 격자 무늬로 표현하는 건데 로우 0, 컬럼 0, 엔트리 해서 윈도우 안에 지금 엔트리는 윈도우 안에서 엔트리 만들고, 자, 윈도우 안에서 버튼을 만들고, 그리고 엔트리가 만들어지면 entry.grid에서 자, 로우는 0번에 컬럼 1입니다. 즉 우리가 격자 무늬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표 모양이 격자 무늬잖아요. 이런 식의 무늬. 더 있겠죠. 이렇게 격자 모양 더 있을 수 있는데 여기가 0, 0, 0, 1, 여기는 1, 0, 1, 1 좌표가 그렇습니다. 이게 열이라고 했을 때 1열 1행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00이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버튼을 놓게 되겠죠. 그리고 엔트리는 0, 1이니까 0, 1이라고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부분에 엔트리가 들어가게 놔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윈도우.main 루프 이거를 해주면 계속 유지가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말고사 대비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우리가 시험은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전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해서 하기 힘들어요 했던 학생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 문제라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때 우리 1학년들은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